안녕하세요. 헤이루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이루시 채널의 루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삼형식 문장에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는 삼형식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삼형식 문장의 동사로 오는 타동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그리고 삼형식 문자가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되는데 그 목적어 자리에 어떤 것이 오는지 한번 이제 얘기 드리면서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주어, 동사, 보어 해서 이 형식을 알아봤고, 이번에 주어, 동사, 목적어 해서 삼형식을 알아볼 텐데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보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어가 오는 건지 목적어가 오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함께 분석해보고 해석해보는 연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삼형식 문장의 구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한국말로 이제 조금 보자면 누가 무엇을 뭐뭐하다 라는 이제 형식을 가져요. 그래서 도마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다, 혹은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다, 누가 무엇을 뭐뭐했다, 이런 형식이 이제 삼형식 문장이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삼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은 주로 이제 무엇을 하는지 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써서 문장의 의미를 주로 완성을 시킵니다. 자, 예문을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 동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대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은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뭐뭐를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써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말로 이제 가장 목적어에 해당하는 조사가 을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꼭 을을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게 을을이다. 그렇지만 다른 조사처럼 해석이 되기도 한다 라고까지 알고 계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목적어가 빠진 형태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The British invented. 영국 사람들은 만들었다, 발명했다. 뭐를 발명했냐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뭐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Our galaxy has, 우리의 은하계는 가졌다. 뭘 가졌냐? 이게 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Earthworms eat, 지렁이는 먹는다. 뭘 먹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문장이 완성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목적어가 포함된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적어로 넘어왔는데 이 목적어는 보어랑 마찬가지로 동사 다음에 와요. 그래서 동사에 필요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명사구, 명사형, 대명사가 올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주어랑 다른 점은 대명사에 이제 목적격이 오겠죠. 그죠? 주어에는 대명사가 주격이 왔을 테고, 대명사는 목적격. 그러니까 me, you, him, she, it. 그런 이제 목적격이 오는 거죠. 예문을 그래서 앞에 이제 목적어가 추가된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British invented skelet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자, 영국인들은 그래서 발명했어요. 스켈레톤을 발명했어요. 우리가 이제 스켈레톤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지만 보면 뼈대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뭐 수의 표현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없죠. 그죠? 이건 이제 뼈 아니고 스포츠를 나타내는, 그래서 스포츠는 관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이때는 스켈레톤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포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켈레톤을 발명했다. 언제? At the end에. 무엇의 end에?
19세기 말에 발명했다. 그래서 뭘 발명했는지 목적어가 동사 뒤에 와서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No one believed them anymore. 아무도 믿지 않았다. 부정어는 didn't believe 해서 동사를 부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를 하면, 그러니까 누구를 강조를 해서 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 자체를 부정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no one이 believed 했다. 누구를? 그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명사의 목적격이 왔습니다. Earthworms eat. 지렁이들은 먹는다. 여기도 이제 주어에서 s가 왔으니까 동사에는 s가 없는 거죠. 그죠? 무엇을? small amount를 먹는다. 뭐에? 여기 이제 전치사구가 of earth. 이건 이제 물질 명사에서 관사가 없이 이렇게 명사구가 완성이 됐죠. 그죠? all the time. 항상.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렁이는 무엇을 먹는다? 작은 양을 먹는다. 어떤 작은 양? 흙의 작은 양을 먹는다. 항상을 됐고요. 그 명사구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더 자세히 보시려면 앞에 제가 이제 명사구 부분 설명한 부분에서 조금 참고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관련된 문법 책 부분도 가이드를 드렸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온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동사 뒤에 보호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동사가 어떨 때는 이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삼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뭐가 뭔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할 만한 팁을 제가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뒤에 오는 것이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헷갈리면 주어와의 관계를 본다. 그래서 동사 뒤에 오는 게 주어의 상태를 말해주면 보어예요. 왜냐하면 이 형식은 주어를 설명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어가 지금 예문을 이제 한꺼번에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His son became a baseball player. His son이 베이스볼 플레이어죠. 지금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는 became이 동사 뒤에 온 얘가 보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오는 애가 주어랑 무관하고 동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목적어일 수 있습니다. 보시면 earthworms eat small amount of earth all the time. earthworm이 small amount인 건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eat이랑 관련을 보면 뭔가를 먹는데 그럼 동사랑 관련이 있네. 그러면 이거는 동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인 거죠. 어차피 동사 뒤에는 보어 아니면 목적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계는 사형식도 있고 우형식도 있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일단 보어인지 목적어인지는 구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와의 관계를 보시면서 보어인지 목적어인지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사의 속성인 문장 안에서 결정되는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리즈 영상을 소개를 하는 부분에서 이제 동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이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3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4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 한꺼번에 다 미묘한 약간 의미의 차이로 다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비슷할 수 있지만 의미가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문장을 봤는데 아는 동사이기는 한데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좀 헷갈린다. 내가 평소에 보아오던 것과 문장이 살짝 다르다. 그렇다 싶으면 일단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얘가 어떤 형식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 동사가 쓰인 이 문장이 주어 동사 1형식 문장이라면
자동사에, 완전 자동사에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해요. 저희가 사전을 보면 그 기능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의미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거든요. 얘가 자동사로 쓰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의미다, 혹은 타동사로 쓰일 때 무슨 의미다,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얘가 주동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자동사에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동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얘는 타동사로 쓰이는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의미를 찾는 키는 문장의 형식이다 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제가 그렇게 쓰이는 거를 이제 제가 하나를 몇 개 찾아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turn이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2형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형식, 2형식, 5형식에서 쓰여요. 예문을 보면 We turned into a narrow street. 여기 지금 전치사구가 나왔으니까 전치사구를 가로를 치면 주어 동사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1형식 문장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완전 자동사의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turn이라는 거는 방향을 돌리다, 그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돌렸다. 어디로? Into a narrow street.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고요. The weather has turned cold. 여기서 주어는 the weather은 has turned, 현재 완료가 왔죠, 그죠? 그리고 형용사가 왔어요. 그래서 얘는 2형식 문장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때 turn은 상태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콜드해졌다, 날씨가 추워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문장은 He turned the key in the lock. 전치사구를 빼면 뒤에 명사가 왔어요. 그가 키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예요. 그가 키를 어떻게 했다? 이때 turn은 돌리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무언가를 돌린 게 되는 거야. 우리가 돈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돌린 거죠, 그죠? 열쇠를 돌렸다. In the lock. 키, 그 열쇠, 자물쇠에서 열쇠를 돌렸다가 되는 겁니다. The heat turned the milk sour. 이 앞에서 나온 문장이네요, 그죠? 여기 이제 저희가 아직 사형식, 5형식은 안 봤습니다만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일 앞에 게 주어고 동사예요. 그리고 the milk sour, 이건 이제 명사죠, 그죠? 하나의 명사. 그리고 sour, 이건 형용사예요. 이건 5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보호하도록 했다라는 의미의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얘는 우유가 상하게, 그 열은 우유를 상하게 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어떻게 바꾸었다, 뭐 돌렸다 이런 의미지만 조금씩 형식 안에서 의미가 바뀌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물론 얘는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하나만 더 보시자면 이게 prove라는 동사예요. prove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2형식으로도 되고 그리고 3형식으로도 되는 두 가지 문장을 제가 가져왔어요. The research proved invaluable in the study of children's language. 여기서 전치사구를 먼저 괄호를 치고 여기 지금 소유격과 명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세 개가 남았어요. The research는 prove,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보호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연구 결과는 뭐뭐임이 드러났다. 이건 이제 아까 앞에서는 말씀 안 드린 2형식 문장을 설명할 때 말씀 안 드린 동사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어린이들의 언어 연구에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라는 이 형식의 의미로 쓰였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This new evidence will prove their innocence. 자, 여기서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는 지시 형용사, 수식어, 명사에서 여기가 명사구가 되는 거고요. 주어, 조동사와 함께한 will prove 요게 본동사가 되는 거고요. Their innocence. 요거는 지금 주어와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얘는 목적어예요. 목적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증거는 입증할 것이다. 그들의 무죄를 입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3형식 문장이 됐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외에도 prove가 1형식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빵 만들 때 효모를 넣어서 이렇게 내버려두면 부풀잖아요. 그것도 prove라는 동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2형식이 되기도 하고 3형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2형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동사이기도 하고 또 명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역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의미를 찾아주시면 문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